이제는 세계적인 거장이 되어가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설국열차에서 아주 독특한 음식을 하나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꼬리칸의 하층민들이 먹는 단백질 블럭이 그건데요. 바퀴벌레로 만들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죠. 특히 서양인들은 이걸 보고 질겁을 했다는데 그들에게 곤충은 절대 못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는 서양과 달리 곤충을 즐겨 먹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것들인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 번데기를 간식으로 먹곤 했죠. 서양인들은 병을 옮기고 지저분하다고 질색하는 곤충을 왜 아시아인들은 즐겨 먹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서양인들의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적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이 훨씬 더 병을 많이 옮기고 더러운 곳에 산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메뚜기 같은 곤충은 청정 지역에서만 살거든요. 그는 우리가 먹지 않으니까 더럽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고기를 먹지 않아서 싫어하듯이 말이죠. 요즘은 학자들도 모두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유럽 지도를 놓고 메뚜기 서식 한계선을 그려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을 제외한 서유럽 전체가 한계선 너머에 있어요. 메뚜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곤충은 작은 데다 넓은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배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죠. 그래서 먹지 않다 보니 싫어하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반면 아시아는 곤충 천국입니다. 가끔씩 사막 메뚜기 같은 녀석들이 400억 마리나 되는 때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열대 지역이 많아 1년 내내 곤충이 풍부하죠. 더구나 이곳은 사냥할 만한 덩치 큰 척추동물도 많지 않아서 곤충이 요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충은 작지만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요즘 곤충을 작은 가축이라고 사육을 장려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공장식 축산이나 온실가스 배출 같은 문제들이 거의 없는 데다 귀뚜라미 같은 녀석들은 소보다 12배나 적게 먹으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거든요. 야생에는 이런 녀석들이 1,000경 마리나 널려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8가지 식용곤충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소해라는 별명이 붙은 말린 갈색거저리 유충은 MSG의 핵심인 글루탐산 함유량이 많아서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분말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된장이나 고추장에 섞어 쌈장을 만들 수도 있고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와 섞으면 훌륭한 샐러드 드레싱이 됩니다. 밀가루 반죽에 섞어 국수나 빵을 만들어도 되고 말이죠. 물론 모르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 요즘에는 환자식으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고소해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이들은 면역력이 무려 16.9%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식용곤충을 거의 매일 우리도 모르게 먹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곡식이나 식품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곤충이나 곤충 파편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제거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도 제한 조건을 걸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 브로콜리 100g당 진딧물 60마리, 땅콩버터에는 100g당 곤충 파편 30개, 이렇게 말이죠. 놀라셨죠? 여담이지만 성경에도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곤충은 먹어도 괜찮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7억 명이나 되어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곤충고기 괜찮을까요?